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항공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예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문제 파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예외사항, 그럼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이거는 못하죠, 그렇죠? 예외사항이 아니죠. 그다음에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마찬가지게 되겠죠. 또 4번 기상악화, 이거 마찬가지죠. 하지만 영업 수익 악화,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우리 이번에 프로네키 현상. 예전에 이 프로네키 현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교관 과정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의고사 실전 조정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기 중에서 어두운 밤에 가장 잘 보이는 색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네키 현상이라는 게 이제 추상체와 간상체가 서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두워질 무렵 이렇게 파장이 어두워질 때는 이제 파장이 긴 붉은색은 어둡게, 또 파장이 짧은 파랑이라든지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밤에 잘 파장이 긴 요 파랑색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잘 보이게 되겠죠, 낮에. 자, 3번에 프로펠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프로펠러의 역할, 추력, 양력, 항력 다 발생을 시키죠. 하지만 이 중력은 프로펠러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죠? 자, 다음 비행 전 점검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점검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3번 한번 보실게요. 배터리 체크 시 절반의 셀이 전격 전압일 때 비행 가능하다? 아니죠. 전체가 전격 전압일 때 비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반의 셀만 전격 전압이고 반은 아니고, 이거는 안 되죠. 자, 5번 한번 보실게요. 무인 멀티콥터의 운영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인 멀티콥터에 옳지 않은 거, 항공 촬영, 농약 살포, 조정 교육, 전투 드론.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이거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무인 멀티콥터가 우리가 이제 군이라든지 또는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 실전 모의고사 1, 2, 3, 4, 1회부터 11회까지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렇게 다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 액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단 이 과태료 하면은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3차 위반의 이제 안전성 인증, 그게 이제 500만 원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이게 이제 500만 원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6번에 답은 4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3차에 이제 최고가 500만 원이 되는데, 안전성 인증 안 받을 때는 1차가 250, 2차가 375, 3차가 500만 원. 그렇죠? 신고 번호 표시 않고 비행한다? 이거는 1차가 50, 2차가 75, 3차 최고가 이제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준수사항, 비행 준수사항을 안 했을 때는 이거는 100, 150, 20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주 또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초기화 장치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자격 기준에 적합한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격
입증이 없이 비행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50, 225, 300만 원. 얘도 이제 자격이 없이 비행한 경우 이건 최고가 3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1번 같은 경우. 최대 많은 거는 안전성 인증 4번이다. 착륙 접근 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이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복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복행. 우리가 이제 바운싱 같은 경우에는 착지 후 공중으로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걸 바운싱이라고 하고,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 속도가 이렇게 빨라서 떠 있는 상황, 현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고, 하드 랜딩은 말 그대로 이제 거칠게 강한 충격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직 속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강한 충격으로 착륙하는 것을 하드 랜딩이라고 한다. 다음 중 8번이에요. 다음 중 비행 후 점검 사항이 아닌 거. 비행 후 이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1, 2, 3번 이거는 점검 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파 테스트를 한다? 이거는 사항이 아니겠죠. 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성 인증은 과태료 중에 벌금 중에 제일 크죠. 그렇죠? 받지 않고 비행하여 1차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3차가 500만 원 가장 크죠. 그렇죠? 하지만 1차는 250만 원이다. 1차가. 그다음에 2차는 항상 그래. 2차는 이 3차 500만 원하고 1차 250만 원 중간. 그렇죠? 375만 원이 되겠죠. 2차는. 그래서 안전성 인증 요거는 1, 2, 3차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250. 최소한 1차 250, 3차 최대 500.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에 북반구 고기압권의 바람은, 북반구 고기압권의 바람은, 게 북반구에 우리 요구한 고북시 이렇게 이제 애워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고기압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고북시, 북반구에서 고기압의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이거 외워뒀죠. 고북시. 그래서 답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심으로부터 발산한다. 그렇죠? 4번이 되겠죠. 11번에 무인 멀티콥터의 구동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모터, 프로펠러, 변속기 이런 건 다 구동장치인데, 이 GPS는 어떤 위치를 잡아주는 어떤 센서 개념이 되겠죠. 구동장치는 아니죠. 자, 12번에 수평 비행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피치, 자세를 결정하는 세 개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 개의 조건. 그래서 이거는 속도하고 공기 밀도, 항공기 무게. 그래서 수평 비행을 유지하는 가장 세 개의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속도, 공기 밀도, 항공기 무게.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얘도 또 하나의 이제 물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공기 중에 또는 대기 중에 떠 있어서 수평, 공력을 유지할 때, 수평에 대한 어떤 공력 유지할 때 그 공력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 조건 세 개가 뭔가? 당연히 이제 항공기가 그 자체에 무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기의 밀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빨리 가냐, 이런 부분들이 수평 비행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주요 원인, 바람이 뭐냐면은, 일단 바람 하면은 이제 기압차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두 장소의 기압차에 따라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 순환의 일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원인은 당연히 태양 복사열의 불균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상 뭐 1km 이상은 어떤 기압차라든지 또는 전향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람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또 1km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은 주변 뭐 지형이라든지 또는 마찰력, 지표, 온도 등 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바람의 방향 또는 바람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에 보시게 되면은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계절풍이라고 하겠죠. 자, 15번에 왕복 엔진의 엔진 오일의 역할이 아닌 것은, 엔진 오일의 역할이 아닌, 엔진 오일, 윤활력, 냉각력, 압축력, 이런 부분은 이 방빙력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방빙력 어느 것을 막아준다. 이거는 이제 부동액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액. 그래서 답은 2번이 윤활유의 역할하고는 좀 멀다. 구름의 형성 조건이 아닌 것. 구름의 형성 조건. 일단 구름은 우리가 이제 구름의 어떤 형성, 구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기가 차가워지거나 충분한 또는 수증기 공급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응결, 승화 과정 이런 을 거쳐 가지고 이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구름의 어떤 형성 조건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되면서 응결돼서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풍부한 수증기, 응결액, 냉각작용, 그래서 시정, 요거는 뭐 가시거리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름의 가시거리. 이거는 이제 관계가 없겠죠. 다 중충운에 속하는 구름의 국제 기호. 중충운, 우리가 상충운, 중충운, 하충운 이렇게 구분했을 때 CAS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배웠었는데, 요게 뭐 S가 하나 더 붙으면은 이제 뭐 카스 맥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C는 상충운, A는 중충운, S는 하충운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상중, 하충운.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거는 상충운, A로 시작하는 중충운, S로 시작하는 거는 하충운. 하충운 중에서는 또 NS가 있었죠. 그렇죠? NS가 하나 사충운에 있었죠. 그게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 이제 수증기가 충분히 있는 이 구름이 되겠죠. 하충운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구름, NS가 되겠죠. 그래서 중충운은 A로 시작하는 이거 4번이 답이 되겠죠. 중충운. 18번 구름에 관한 항공 기상 보고 시 구름의 하단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가. 그래서 어떤 구름 높이, 그래서 이거 운고라고 얘기를 하죠. 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GL이라 그러죠. AGL, 이게 지표면에서 구름 하단까지의 높이, 이거를 우리가 구름 높이, 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름의 하단 어느 지점? 여기서 관측소 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이게 맞겠죠, 그렇죠? 이게 관측소 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어떤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초경량 비행 장치를 멸실하였을 경우 신고 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멸실, 해체, 말소, 그렇죠? 얘가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가 어떤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하였을 때, 또는 해체해 버렸을 때, 또는 완전히 말소시켜 버렸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일 안에 해줘야 돼요. 15일 안에. 하지만 신규 신고라든지 뭐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신규 신고, 변경 신고, 이전 신고, 얘는 조금 덜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0일 안에 해주시면 돼요. 30일 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멸실, 없애버리는 해체,
그렇죠? 또 말소한다. 이거는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15일 내에. 자,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특별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이건 일반 비행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 승인이 아니라 특별히 비행을 이제 뭐 예를 들어 특별 비행 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및 비행 제한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비행 허가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비행 승인만 받으면 되겠죠. 특별 비행 승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 가시권을 넘어서 비행해야 하는 경우, 야간에 해야 되는 거고, 야간에 25km 이상 되는 거리를 비행해. 이런 거는 이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21번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지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한번 보실게요. 기체 전원을 먼저 인가하고 조종기 및 지상 통제 장치 전원 이후에 인가. 이건 아주 큰일 날 행동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러 가더라도 기체하고 우리가 지상 뭐 통제 장비, 뭐 어떤 뭐 컨트롤 박스 또는 뭐 조종기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데, 기체하고 조종기, 지상 장비, 뭐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전원을 넣어야 되냐? 이거 다 어떤 여기서 보면 기체에다가 전원을 먼저 넣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 박스, 조종기, 그쵸? 거기에다 먼저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기체에다가 전원을 넣어준다. 뭐 예를 들어서 다 운영이 끝난 다음에 전원은 어떻게 꺼주냐? 당연히 기체 전원 먼저 꺼주고 배터리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분리. 그 다음에 통제 장비, 컨트롤 박스 또는 조종기 이 아이 나중에 전원을 빼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기체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다음의 공역은 한번 잘 읽어볼게요. 공역에 우리가 이제 공역하면 이제 주권 공역 일단은 한번 볼게요. 주권 공역 또는 뭐 임시 공역, 그다음에 연구 공역, 그다음에 비행 정보 구역,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공역이 어떤 공역인가 한번 보는 거죠. 설정 목적에 맞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단기간으로 설정되는 수평 및 수직 범위의 공역. 그래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등의 노탐으로 지정.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임시 공역이 되겠죠. 임시 공역. 일단 주권 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리토리, 그렇죠? 영토 또는 테리토리 C, 영해, 이것을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주권 공역이 되겠죠. 비행 정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R이라고 해서 이제 Flight Information on Region 해서 이제 항공기라든지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 항공 교통을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지정을 해주는 비행 정보 구역 FIR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연구 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 공역, 뭐 비관제 공역, 그다음에 통제 공역, 주의 공역, 그러니까 항공 지도 및 항공 정보 간행물 AIP에 고시되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의 그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연구 공역은 3개월 이상.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를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23번. 조종자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1차 과태료. 여기서 조종사 준수 사항 위반. 이거는 1차는 100만 원. 그다음에 2차 150, 200이 되겠죠. 최고가 200만 원이 되겠죠. 조종자 준수 사항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이거는 1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다. 바람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 바람의 어떤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이제 기압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공간에서의 이제 기압의 차이. 그래서 기압 경도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기압 경도의 차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도라는 것은 기압 경도라는 것은 이제 경사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도, 기울어진 정도. 근데 한쪽이 뭐 기압이 높고 한쪽이 기압이 낮을 때 그 차이의 정도를 경사도에 빗대어 가지고 기압 경도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압 경도는 두 지역 간의 기압이 서로 다른 정도, 그러니까 기압차, 그렇죠? 기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기압 경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압 경도의 차이다. 자, 수평 등속도 비행을 하던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받은 각은 당연히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양력의 그 양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얘는 속도가 증가시켰기 때문에 양력의 양을 줄여서 그 상태의 비행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은 각은 감소시킨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자, 알맞은 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기체를 수거한다, 조사기관에 신고한다, 인명을 구조한다.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명은. 그래서 이거 답은 이제 4번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비행 전 점검 시 모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터에 대한 거. 비행 전 점검이에요. 비행 전. 모터에 대한, 비행 후가 아니라 비행 전. 모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비행 전에 모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 점검할 때. 자, 이물질 부착 확인은 이게 우리 시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 상태 유격 점검, 이것도 베어링 상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윤활유 주입 상태, 이거는 관계는 없죠. 그렇죠? 자, 28번에 조종자 증명, 이거는 이제 300만 원이라고 했죠. 최고가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했을 때 최고가 300만 원이에요. 비행한 경우 3차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1번이 되겠다. 1차는 150, 2차가 225만 원. 그렇게 되겠죠. 자,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사고 발생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또는 명칭, 사고의 경위,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사고의 정확한 원인,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하겠죠. 자, 지도 조종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틀린 사항은, 지도 조종자, 우리가 이제 조종자가 있고 조종자 1, 2, 3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종 조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도 조종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 조종자가 20시간 비행이 자격 기준이라면 지도 조종자는 이제 80시간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80시간 더 추가하고 할 수가 있겠죠. 지도 조종자 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실기평가사가 있죠. 실기평가사는 또 50시간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하면은 150시간, 지도 조종자까지는 100시간 이상 비행이 돼야 되겠죠.
1번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도 조정자가 취소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멀티콥터를 조정한 총 100시간 이상인 자는 지도 조정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 지도 조정자 등록할 수 있다. 이건 만 18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틀리게 되겠네요. 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 조정자로 등록된 경우 취소가 되겠죠. 만 18세이다. 자, 31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 비행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시험 비행 허가권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방향타 러더의 사용 목적은 요잉, 그렇죠? 편여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33번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안전성 인증검사 종류 일단은 정기검사, 그 다음에 수시검사, 그 다음에 초도검사, 이거는 다 이제 종류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효기간 만료돼 가지고 이거는 뭐 정기검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안전성 인증검사.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는 1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2년으로 연장이 됐죠. 그래서 2년마다 이제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체 자체를 대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후 뭐 수시 대수리라든지 대개조 후에 뭐 기술 수준에 이제 적합한지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국내 설계 제작 이런 것들을 국외에서 도입돼 가지고 이제 비행하기 위해서 최초 안전성 인증 검사를 맡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초도 검사라고 하겠죠. 자, 이제 이 중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재검사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초도 검사라든지 정기 검사라든지 수시 검사 이런 데서 이제 기존에 이제 부적합할 때 뭐 정비 후에 또는 뭐 개조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재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합격 통지 후 6개월 내에 이제 재검사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도 검사는 인증검사 종류가 아니다. 자, 과태료 중 금액이 가장 큰 거, 과태료 금액 안전성 인증이라 그랬죠. 최고가 30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35. 무인 멀티콥터의 모터 발열과 관계없는 거. 모터가 발열, 열이 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지상 착륙 정지 직후, 비행 후에 이렇게 보면 모터가 뜨끈뜨끈하죠. 높은 대기 온도에서 장시간 운영 시 당연히 더 뜨겁겠죠. 탑재 중량이 너무 클 때 이거는 이제 모터가 더 돌리겠죠. 어떤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발열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1, 2, 3번은 조정기 조정면 트림 설정 시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4번. 그래서 트림 우리가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지는 경우 만들어지는 전선. 요거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폐색 전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온대 저기압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냉, 온난 전선이 서로 이제 겹쳐지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 온난, 한냉 전선, 온난 전선 따라잡아서 서로 이제 겹쳐지는 현상. 그 다음에 정체 전선 한번 볼까요? 정체 전선 여기
정체 전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체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초여름 장마 전선, 그렇죠? 여기 대표적인 전선인데 이제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전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에 요거는 이제 폐색 전선이다.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항공 장애 등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장애 등의 종류로 여기에 고강도, 저강도, 항공 장애 등 이렇게 있는데 종류별로 고강도, 저강도, 중강도, 그렇죠? 그래서 장애 등 주간 표시 장애, 주간 장애 표시 1번이 해당이 되겠죠. 자, 3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 10분의 6, 10분의 9 정도인 하늘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구름이 그러니까 하늘을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전체를 덮고 있다. 전체를 덮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버캐스트라 그래요. 오버캐스트. 전체를 덮고 있을 때 전체를 덮고 있는데 약간 좀 부분 이제 깨져 있어 가지고 구름이 좀 깨져 있어 가지고 하지만은 상당 부분 하늘을 덮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브로큰이라고 해요. 오버캐스트는 완전히 그냥 덮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캐스트가 울량이 제일 많은 게 되겠죠. 그다음 울량이 있는 게 하늘에 울량이 있는 게 두 번째가 브로큰이에요. 브로큰. 이거 브로라고 그랬는데 브로큰. BROKEN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브로큰보다 조금 덜 덮여 있는 거. 그러니까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있는 거. 그 우리가 스캐터 원래 이제 미국식 발음을 스캐러 하면 스캐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스캐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캐러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죠?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스캐터라고 하죠. 이거 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름 울량이 많은 거죠, 하늘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이제 아주 거의 없는 상태. 그렇죠? 이거는 아주 깨끗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하늘을 덮고 있는 이제 이 구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울량을 나타낼 때는 이거를 이제 10등분해서 나타내는 게 있고 8등분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관측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이제 뭐 10분의 여기는 10등분으로 나온 거잖아요. 10등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10분의 6에서 10분의 9 하늘을 완전히 덮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완전히 덮은 그 밑에 단계의 구름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브로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문제에서 이거 8등분으로 나와요. 8등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8등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덮고 있어? 완전히 덮고 있어? 이거 오버캐스트야? 조금 더 이 일부분 깨진 부분이 있어서 구름 자체가 완전 하늘을 덮고 있는 게 깨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덮고 있는 거를 우리가 브로큰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드문드문 있는 거 이거는 스캐터. 그다음에 거의 깨끗한 거, 하늘이 잘 보이는 거, 이건 클리어. 이건 또 8등분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종사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 39번에 한번 보면 요거 0.02.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인 멀티콥터의 등록 1년 번호는 멀티콥터 등록
일련 번호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부여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일 대장이 부여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1번 한번 풀어봤는데 실전 모의고사 다음 파트 2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